후보자님, 네. 그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정지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인 것도 우리나라가 특권청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기 때문인데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뭐 특정 친목 포럼이었고 공직 후보자 지명 전이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해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 발언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어떤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고 또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좀 너무 낙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일이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에 관련된 그 플로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었는데, 정치적인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주장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떤 뭐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1년의 사법체계 변경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고 또 이게 그렇다 보니까 무슨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재판과 연관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나자마자 대법관을 14명에서 갑자기 30명으로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는 법원에서조차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검찰청을 사실상 없애고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도 새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또 이거는 검찰의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또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인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민정 라인과 법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후보자께서도 38년 직위로 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대응 TF까지 만들어서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소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법원 판단도 받기 전에 특정인의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거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차원에서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 관련해서는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 갑자기 드러난 건 아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중수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후에 좀 입법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뭐 사건 건수로 네, 따지면 잠깐만요. 네.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피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실적이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마약 관련돼서 범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건에 처리되는 기한이 다 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게 국민이 더 편안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뭐 전 정부의 그 수사구조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관련돼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지연의 문제들 이런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저희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그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이해 충돌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또 보면은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그 후보자 본인도 예전에 좀 알던 분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 재판이 확정되거나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면적인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법안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특별법안 같은 건 너무 심해요. 7월 10일자 발의됐는데 민영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보면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을 건의할 수 있고 공소 취소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너무 정파적이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 확정돼도 그 위원회가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어떤 법치주의에서 어떤 위치를 가늠하길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다 이미 결론까지 내고 재심 절차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거 다 뛰어넘고 본인들이 공소 취소랑 사면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있을 때 법률안 거부권을 제대로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국회 그 입법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소 취소가 일반 국민에는 연간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극히 예외적이어 갖고서 뭐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건밖에 되지 않고요. 진범이 잡히거나 그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는 뭔가 공소시효를 놓쳤거나 너무나 형식적으로 명백한 과오인 경우에 철회하고 나머지 공소권의 남용은 전부 다 일단 기소된 이상 공평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거쳐서 공소권 오남용에 대한 판단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네.